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암을 유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꿀정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명한 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10%만 됩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90에서 95%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메리 클레어 킹 박사는 유전자는 똑같더라도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식사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몸속에서는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암 발생이 높은 발암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 유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1은 발암물질 확시, 그룹 2A는 발암물질 가능성 높음, 그룹 2B는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그룹 3은 발암물질 미분류로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사이클라메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그룹 4는 비발암성이라고 여겨지는 물질로 카프로락탐 등이 해당됩니다. 1군 발암물질은 2군 발암물질보다 더 확실히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나 증거의 양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음식 중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쉽게 말해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붉은 고기를 가공한 제품입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했습니다. 2018년 조사에는 가공육의 섭취량을 늘리는 사람들이 대장암 위험이 약 20%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되는데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등 식품의 어떤 색깔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발색제 및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보존제가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나 먹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끓는 물에 데쳐 첨가물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꿀꿀 정보입니다. 두 번째, 초가공식품입니다. 이 제품은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사탕 과자를 말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이런 제품들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식품은 분리 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 진제, 인공 감미료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말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서는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의 섭취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12%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쿠키, 사탕 등이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정제당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옥수수 시럽의 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과당의 비중이 높고 설탕 시럽보다는 점성도가 큰 액체입니다. 액상과당은 그 자체로 포도당 혹은 설탕보다 더 달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설탕보다 140% 정도 단맛이 더 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당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미국 유타대학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액상과당이 든 먹이를 40주간 먹은 암컷 쥐들이 설탕이 든 먹이를 먹은 암컷 쥐보다 폐사율이 2배가량 높았고 번식률은 2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여성에게 설탕보다 액상과당이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듀크대병원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성인 427명의 의료자료와 식습관을 분석해 액상과당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지방간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액상과당 대신 사용할 천연당 감미료가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식물에 소량 존재하는 단당류의 일종으로 섭취한 당분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칼로리 역시 설탕의 10분의 1 정도로 매우 낮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영향도 주지 않아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된 감미료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섭취할 때 설탕이나 무력 대신 써도 좋은 재료입니다. 세 번째, 고염식품입니다. 소금 함량이 높은 식단을 주로 하는 한국인 특성상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찌개류나 젓갈류 같은 반찬입니다. 왜 젓갈이 위험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트륨과 식품 첨가제 때문인데 젓갈의 생물 속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붉게 보이게 하는 첨가물인 아질산나음 역시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도가 높은 식품은 이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높은 식사를 계속 하다 보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가공된 젓갈류를 선택하시고 적정량으로 자주 드시지는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꿀꿀 정보입니다. 네 번째, 잦은 알코올 섭취입니다. 습관처럼 밥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소주나 맥주를 곁들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신도 모르게 매일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알코올 섭취를 하신다면 그 습관은 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심방세동이 나타난 수검자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 조사 기간 중 새로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고 미세하게 심장이 떨리는 질환입니다. 음주량, 빈도수를 분석 비교하였더니 일주일에 2회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마시는 사람에게서 심방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1.4배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주량보다 음주 빈도가 심방세동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과 멀어지고 싶으시다면 잦은 음주 습관을 고치시는 것이 간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제의 곡물입니다. 먹기 쉬운 빵은 자주 곁에 두는 간식인데요. 하얀 밀가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영국의학 저널 BMJ 최신호에서는 이란 이스파하니대 연구팀의 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건강한 1168명과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13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말한다. 이 두 그룹의 식습관과 관상동맥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흰쌀,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높았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통밀을 주로 섭취한 사람은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이유는 탄수화물을 정제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이 없어지는데 섬유질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도 2019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려면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구 저자 카자비 가스카레이 박사는 많은 양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설탕,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몸에 악영향을 준다며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등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식단의 이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시장에 파는 꽈배기 팥 도너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튀긴 음식의 냄새는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적게 드시거나 아예 발기를 두지 않는 것이 암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기름에 튀겨내면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트랜스 지방의 형태로 바뀝니다. 결국 온도가 높은 성분으로 튀겨내면 발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 나에이지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치킨이나 도너츠 이런 튀긴 음식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성 식품입니다. 따라서 암을 일으키는 음식이니 피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셨던 발암물질을 먹거나 접촉했다고 바로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인마다 발암물질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발암물질인 음식을 알게 되셨으니 보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또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최상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꿀꿀 정보였습니다.